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오후 5시 뉴스입니다. 국내 확진자가 어제 하루 110명 늘어서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7,900여 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수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듯합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가 추가 확진자 수를 앞질렀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지만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오후에 또 나왔습니다. 확진 현황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주식시장 관련 뉴스부터 알아봅니다. WHO가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급락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에 두 시장에서 거래가 20분간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장 초반 6% 넘게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한때 1680선까지 내줬습니다. 오후 들어 기관 매수의 낙폭은 줄였지만 3% 넘게 폭락하며 178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7% 하락해 52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엔 양대 지수가 동반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각각 20분씩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서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폭락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큰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증시도 줄줄이 급락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은 검은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이틀 연속 10원 넘게 급등하며 1219원대로 마감됐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연일 확대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도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식시장 공매도에 대해선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강화한 데 이어 비상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신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도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어제 윤곽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면제 제안도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9% 넘게 폭락했습니다. 지난 1987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 하루 거래로 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이 같은 폭락 장세는 오늘 장을 시작할 때부터 감지됐습니다. 스탠더드 & 푸어스 지수가 개장 5분 만에 7% 넘게 폭락하자 주식 거래가 15분간 중지됐습니다. 이곳 뉴욕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9일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거래는 재개됐지만 좀처럼 낙폭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미 연준까지 나서서 금융시장에 돈을 푸는 조치까지 했지만 주가 폭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기에 미흡했고 그래서 주가 폭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유럽에 대해 30일간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경제적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Even it could be a V-shaped type recession. I think that's the worry. 국제유가도 이틀 연속 폭락세를 이어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5%, 브렌트유도 8%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원유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유가를 끌어내렸다며 당분간 유가 폭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유럽 주요 증시가 일제히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영국 런던 증시는 전날 종가보다 10.87% 급락한 5,237.48로 거래를 마쳐 1987년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와 프랑스 파리 증시도 12% 이상 떨어졌고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 증시는 16% 이상 급락했습니다. 범유럽 지수도 12.4% 하락해 이 지수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금융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메르스나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이 경제사령탑들을 한자리에 소집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고 이례적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을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했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는 할 수 있지만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니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경 규모 확대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고 증시 공매도 규제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 과거에 준하는 대책에 머무르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해임 문제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홍 부총리에 대해선 재신임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해달라고 당부했고 홍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임시금융통화위원회 개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이 금리 인하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확진 상황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격리 해제된 환자가 신규 확진자보다 늘었잖아요. 이 추세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979명입니다. 정부가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한 공식 집계인데요. 어제보다 110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67명입니다. 공식 발표 이후 지자체별로 사망자가 더 발생해서 7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가 끝나 격리 해제된 사람은 510명입니다. 어제보다 177명 늘어난 건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날짜별 상황인데요. 보시면 붉은색이 매일 늘어난 신규 확진자이고 파란색이 치료가 끝나 격리 해제된 환자 수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보다 치료가 끝난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 이는 곧 격리 중인 환자 수의 감소를 뜻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신호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 수도권 상황은 좀 걱정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역별 신규 확진자 분포인데요. 먼저 세종시를 보겠습니다. 오늘만 17명이 추가됐는데 대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서울이 13명 늘었고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에서는 오늘만 2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신규 확진자가 더 발생했다는 속보가 있어 지자체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의 추가 확진자가 전체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지역별로 소규모 유행이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그 코리아 빌딩에 관련돼서 현재까지 112명이 파악이 됐습니다. 또 세종시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관련한 확진자가 2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지역별로 소규모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위생관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이번엔 정부 방역 대책 종합해 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합니다. 이승우 기자, 정부가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준비 중이라는데 어느 지역인가요? 네,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들 3개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들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주민 생활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 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이 건의 시점에 대해 이르면 모레, 늦어도 다음 주 초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보료 감면이나 전기료, 통신요금 감면 같은 여러 가지 지원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신천지 신도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죠? 네, 이번 검사 대상이 3,000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지난 5일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밝혀낸 명단인데요.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높은 병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신천지 신도를 확인해 봤더니 모두 4,100여 명에 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검사를 받은 960여 명을 빼고 나머지 3,162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신천지 신도 전수검사에 이어 두 번째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한 상태고 곧 시도별로 전수진단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최근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 오늘 중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된 2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김진아 기자,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오후에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현재 최소 112명입니다. 경기도에서 관련 확진자가 오늘 3명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3명은 모두 11층 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접촉자입니다. 경기도는 특히 2차 감염으로 어제 확진을 받은 사람이 부천 하나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로 확인돼 병원 2개 층을 동일 집단 격리, 이른바 코호트 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콜센터가 입주한 구로구 코리아빌딩 거주자와 직원들에 대한 검사는 어느 정도 완료됐는데요. 문제는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서울시는 10층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이 지난달 22일인 점을 감안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이 건물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모두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통신 기록을 토대로 방문자를 가려내고 문자 메시지로 선별 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임신부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서요. 몇 장씩 지급합니까? 네, 아직도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에 줄을 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는 임신부들에게 우선 마스크를 지급해 이런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임신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데다 약물 치료에도 제한이 있어 취약 계층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신부 4만 명에게 1인당 5장씩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는 이번 달 16일부터 임신부가 많은 자치구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와 신분증 확인 뒤에 받을 수 있고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한편 서울에선 처음으로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엽니다. 노원구에 있는 태릉선수촌이 다음 주 월요일 16일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됩니다. 이곳에는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가 최대 210명까지 입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오늘까지 음압병상 800여 개를 확보했고 가동률은 27%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지용 기자, 오늘도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 수는 65명으로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대구 61명, 경북 4명이 누적 확진자 수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집계된 건 3주 만에 처음입니다. 대구시는 여전히 환자가 많은 만큼 주말에 종교 활동을 삼가하고 다음 주 개원을 계획한 일부 학원도 개원을 연기하는 등 방역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집단생활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와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대구의 누적 확진자 가운데는 북구 K마디 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18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2일 병원 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주변인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겁니다. 대구시의 역학조사 결과 외래 환자로 신천지 신도가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병원은 폐쇄 조치됐습니다. 대구구치소에서도 교관 1명과 조리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신천지교회 행정조사했죠. 어떤 자료들 확보됐습니까? 네, 대구시는 어제 신천지 대구교회와 간부 자택 4곳에 대한 행정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어제 오전 10시부터 신천지 교회에서 시작된 조사는 어젯밤 9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는데요. 신천지 교회 건물이 크고 자료가 많아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교회 컴퓨터에 저장된 신도 명단과 헌금 기록부, 내부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컴퓨터와 노트북 49개와 교적부, 회계장부 등 문서 180여 건을 입수했는데요.
확보한 일부 프로그램은 잠겨 있어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대구시는 자료 분석 결과 명단이 불일치하는 등 방역 방해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또 내일 신천지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경찰과 공조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은 공식 집회는 물론 소모임 행사도 금지했다며 이를 어기는 신도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연이어 감염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청으로 갑니다. 정재훈 기자, 해양수산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세종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6명과 앞서 확진된 해수부 직원의 부인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불과 나흘 새 해수부에서 24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이 세종청사의 집단 감염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직사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 전 직원인 56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오늘까지 마칠 방침입니다. 국가보훈처도 어제 40대 여성 1명이 처음 확진됐는데 오늘은 아직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이로써 정부 세종청사의 누적 확진자는 복지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대통령기록관 등을 합쳐 6개 기관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수부는 2개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자택대기시켰고 교육부와 국토부도 사상 처음으로 3교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12,000여 명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추가 확진 우려가 높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 서산 한화토탈에서 추가 확진이 없는 가운데 최근 주춤했던 충남 천안에서 81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달 25일 확진된 줌바 댄스 수강생의 어머니로 최근 자가격리가 해제된 뒤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집계한 누적 확진자는 대전 22명, 세종 38명, 충남 115명 등 모두 175명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청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들, 또 진위 판단이 어려운 정보들 걸러보는 순서입니다. 임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임 기자, 오늘은 해외 매체 가짜 뉴스 갖고 오셨습니까? 네, 해외 매체 기사가 출처가 되는 걸로 추정되는 가짜 뉴스 내용입니다. 우선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에서 빠르게 유포된 주장의 내용부터 좀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관련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을 돕고 있다. 한국 국민 40%가 감염되기 전에 한국을 돕기 위해서 60명의 백신 의료 연구진을 급파했고 또 현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 내에서 백신을 연구하고 있다. 늦어도 4월에는 백신이 나올 예정이고 치료약도 이미 개발돼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보글 형태로 퍼진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주장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추적해 봤더니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인터넷 매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돕고 있고 치료제도 개발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이거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 예, 사실이 아닙니다. 예, 가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총괄 책임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백악관에 있는 브리핑 내용들을 쭉 살펴본 결과 펜스 부통령이 한국민 40%가 감염되기 전에 한국 도와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주장을 촉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까 말씀드린 원문 기사에서는 아예 시점이 명확하게 4일 브리핑 내용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폭스뉴스에서도 생중계가 됐다고 하면서 펜스 부통령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어려움을 돕는 이유는 한국을 돕는 것이 곧 미국을 보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면서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런 교민 인터뷰로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당시 브리핑 내용 전문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역시 그런 발언 없었습니다. 어쨌든 가짜 뉴스라는 건데 이 가짜 뉴스가 헷갈리는 게 이제 교묘하게 또 진짜 뉴스를 섞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이 내용도 일부는 사실인 거죠. 네, 일부가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60명의 백신 연구진을 급파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아직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약간의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언론 보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한미군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인 지난 2일에
미 국방부가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때 주한미군 기지에 의료진을 파견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의료진 규모나 활동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브리핑 내용에서 백신 개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동아일보가 미 행정부 소식통 발로 그 60여 명의 의료 연구진이 급파됐고 캠프 험프리 등 주한미군 기지 곳곳에 분산 배치돼서 주한미군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몇몇 언론이 이 보도를 받아서 추가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파견된 연구진이 한국에 머물면서 백신도 개발할 예정이고 필요할 경우에 그 연구 결과를 한국 정부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렇게 내용이 실렸습니다. 사실 백신 부분이 좀 귀가 번쩍 뜨이는 내용이라 근데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번 전달해 드렸듯이 백신 치료제 개발은 좀 아직 멀었다 이런 뉴스들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역시 사실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요. 이게 아까 그 정보글 내용에는 4월 말쯤에 백신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4월 말에 백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첫 임상 실험이 4월이다. 예, 시험이 그때 4월 말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백신 상용화는 대개 한 18개월 이상 정도 걸린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한 4, 5월쯤이면 그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이르면 여름이나 초가을 정도 돼야 그 시제품이 정식으로 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라는 게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닌 걸로 지금 밝혀졌는데 이 지금 소개해 주신 매체가 어떤 매체입니까? 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지금 유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좀 이 매체를 좀 알아봤는데 충분히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내글에 따르면 그 시니어들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온라인 매거진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 현지에서 운영되는 매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시사 정치 이슈에 대한 기사도 많았고 특히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중공폐렴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아주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정복을 주장의 토대가 된 그 기사 원문 자체가 지금은 지워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도 안 나오는 상태인데요. 이게 왜 지워졌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에서 유포되는 가짜 뉴스들은 의도가 비교적 명확하지 않습니까? 뭐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특정 정파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의도가 명확한 편인데 이게 왜 해외에서 만들어진 이런 가짜 뉴스들은 그러면 도대체 왜 유포가 되는 건가요? 의도가 뭡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사실. 이번 건만 해도 사실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긴 하죠. 뭐 되게 다른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좀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들로만 채워져 있고 좀 편향적인 기사들로 채워져 있는 매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의도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뷰수를 올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추측해볼 뿐이지 뭐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까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 기자 여러 번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의도로 유포되는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으나 그 정보를 수용하는 소비자들도 좀 판단력을 발휘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그렇죠. 유포가 되니까 이게 네. 폭스 뉴스라고 박혀 있으면 사실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정보의 출처와 저자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존에 이미 공신력 있는 매체 이름을 달고 나올 경우에는 일반 개인들이 바쁘신 와중에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를 포함해서 계속 검증은 해드릴 텐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임 기자 계속해서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집을 사려면 자금 출처를 지금보다 훨씬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에는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항목별로 모두 증명해야 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오늘부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집값의 출처를 상세히 밝히는 서류로 원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만 제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수원이나 안양 등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집과 비규제 지역의 6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워야 할 내용도 까다로워집니다. 증여나 상속 또는 빌린 돈은 부모나 부부 등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혀야 하며 금융기관 대출은 유형별로 세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는 집값을 어떻게 구했는지 증빙 서류까지 꼼꼼하게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과 주식 매각대금,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샀다면 각각의 증빙 서류를 모두 떼야 합니다.
현금을 동원했다면 소득 증명을 해야 하고 전세 보증금을 뺐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내는 등 항목별로 전부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에 준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서류는 실거래 신고 시점에 공인중개사나 매수인이 제출하게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투입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 데다가 바람이 가사하면서 종일 쌀쌀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는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는데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울 것으로 예상되니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높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밤에 전북과 광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영하 2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9도, 청주, 광주 11도, 대구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죠? 통합 뉴스룸을 통해서 응원의 목소리 전달해온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재난구호 성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한 배우 소유진 씨입니다. 뭐 면역력에 좋다는 거, 뭐 과일도 애들 많이 먹이려고 더 하고 야채 같은 것도 안 먹는다 그래도 어떻게든 뭐 카레를 만들어서라도 먹이고 지금은 집 안에서도 놀이 하나 끝나도 손 씻고 뭐 밥 먹어도 손 씻고 처음에는 왜 그래야 돼 이러다가 이제는 아이들도 아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키즈카페 언제 가? 막 이랬는데 이젠 그냥 아이들도 같이 기다려주는 것 같은 좀 짠한 그런 느낌도 있어서 또 이 아이들을 놔두고 일을 하러 갔을 때 제가 또 밖에 나가니까 걱정도 되고 근데 또 일은 해야 되고 어떻게든 아이들한테는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엄마는 할 수 있는 놀이, 뭐 미술놀이든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같이 공유도 하고 저도 서치해서 보면 너무 훌륭하게 잘 이겨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모두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또 저처럼 아이도 키우면서 일도 해야 되는 워킹맘들도 그렇고요. 정말 지금은 답답하고 그랬지만 분명히 한 뼘 더 성장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뉴스 마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오후 7시에 이어집니다. 모두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